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하게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유들이 아마 수학의 계절이니까 모두의 넉넉함이 마음에 담겨 있어서 그런 인사들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고향 가셨을 때 전부 다 부동산 얘기 많이 하셨다면서요. 매체에서 전부 프레임들이 부동산으로 싸움 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이게 우문 같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자산 키우기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늘 나오셨던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그럼요. 예. 계속 집에 계셨죠? 그럼 피곤이 쌓여가지고. 예. 요즘 상담 엄청 많으시죠? 예. 근데 계속 상담을 많이 하다가 추석 연휴 때 쉬니까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오히려 몸살이 더 나는. 맞아요. 계속 하던 거 계속 해야 됩니다. 술도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되고. 농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를 부동산 자산 키우기로 잡아 놓으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같은 이렇게 정부 대책이 강한 규제 대책이 많은 이 시점에 역설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얘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예. 종부세도 내놨지만은 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괜찮지만은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집 한 채 있지만은 집값 안 오른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표님,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딴 거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정책과 계속 반복되는 규제 결과치, 우리 이제 결과를 아는 듯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올리면서 이제 출발하면서 했던 거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잡는다는 취지도 있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걸 만들어서 정말 집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어떤 로드맵을 잡아주고 주거권을 더 확충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라는 정책이 동반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제는 집 없는 사람 아예 사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이제 마지막 나온 3기 신도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공공주택 공급한 데서 로또 얘기 나왔던 그것처럼 앞으로 5년이나 7년 뒤를 또 기다려라라는 사인을 정부에서 준 거라 보여지는데 저는 정말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전문가여서인지 몰라도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도대체 큰 틀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집값을 잡겠다. 집값이 오르면은 집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은 이 부의 편중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집값이 올랐을 때 발생된 불로소득을 양도세를 통해서라든가 종부세, 보유세 같은 걸 통해서 환수하는 장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자꾸 이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하니까 또 대출을 규제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임대소득을 잘 신고 안 하니까 임대사업자를 또 늘리려고 하는 거고 결국 보면은 이런 시장의 기능에 맡겨놨을 때 자연스럽게 이 경제가 양극화돼 가는 현상. 비싼 집은 비싸지고 또 싼 집은 싸지고 이 시장 기능에 맡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값이 비싸지는 거를 참을 수 없다.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집값을 누르게 되고 그 집값을 누르게 된 결과 결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더니 이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또 더 말하자면 투기 지역 같이
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인기 지역일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을 불러온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나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자산을 형성할 수조차도 없고 늘려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늘려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또 부채를 활용해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일하면서 갚을 수 있는 부채잖아요. 그 그렇죠. 적절한 부채라는 거는. 뭐 저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다 마찬가지지만 그럼요. 우리가 네. 집을 사는 방법이 거주하는 방법이 뭐 임대로 하든가 아니면 소유를 하든가 예.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소유할 수 없게 점점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서울에 한 6억 정도 되죠. 중위 가격이. 중위가격 7억 넘었어요. 7억이면 40% 대출해주면 2억 8천 대출해주면 한 4억 2천이 현찰이 있어야 산다는 얘기잖아요. 40% 대출만 해주면. 그렇죠. 중위가격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판단하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은 우리가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뭐 계속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침체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부동산은 장기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느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보통은 2차례 정도뿐이 안 옵니다. 만약에 뭐 30대 중반에 그걸 맞았으면은 한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쯤에 한 번 더 맞고 뭐 70대 되면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주 운이 좋으면은 3차례 맞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80년대 초중반에 집을 샀던 분이 2000년대 초중반에 한 번 상승장이 있었고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80년대 초중반에 샀던 분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2번 정도뿐이 안 되는데 결국 이 2번의 기회에서 자산을 키워낸 분들은 노후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아예 자산이 없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집값 떨어질 거야 이런 기대 때문에 안 산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신도시 발표하듯이 나 신도시를 기다릴래. 근데 신도시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확실히 모르는 걸 또 기다리다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후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얘기 뭐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어지는 질문인데 지금 노후 수명은 이제 점점 길어지시잖아요. 뭐 곽 대표님 어르신도 90이 넘으셨고 저희 어르신도 80이 넘으셨는데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그럼 곽 대표님이나 저는 그만큼은 산다고 봤을 때 앞으로 3,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일을 잃는 순간 그냥 보통 아저씨, 보통 아줌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소비를 전략을 해서 그 소비 활동에 돈을 맞춰야 되잖아요. 벌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벌이를 지금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인한 잉여를 전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세를 잡으니 무조건 1주택자는 집 하나만 갖고 그냥 살고 저는 심하게 극단적 표면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보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여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모는 예.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여분의 집을 가지지 말고 모두 한 채씩만 가지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훨씬 더 빡빡한 시장이 되죠. 그렇죠. 그럼 나 결혼해서 집이 필요한데 빈집이 없어요. 그럼 결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뭐 투자자들, 다주택자들의 역할인데 사실 이걸 다주택자라는 개인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정부라든가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현재 여건이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이 공공 임대주택을 하기도 어려운 뭐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업들도 임대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자세히 보면은 기업들이 하기에 너무나 그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좀
과도하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평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잘 안 뛰어들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곽 대표님 그 임대 사업 공공임대 주택 시장에 우리가 기업형인가 임대주택을 싹 이름을 바꿨잖아요. 공공임대로 현 정부 들면서 그러면서 그걸 국민연금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세대 국민연금이 그 수익률 갖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금을 받는 국민들 국민연금 고관리라는 얘기 나오는데 아마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그 논의가 너무 점점 커지면 끝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뭐 각자 포지션별로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주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즘 전세도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임대사업 등록하면은 말하자면 다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뭐 임대료가 오른다고 해도 거의 올려받을 수도 없고 또 사실상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연간 5% 이상 못 올리는 거고 뿐만 아니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세입자한테.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다주택자들은 결국 그 종부세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개개인마다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종부세를 좀 부담할 정도로 소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뭐 여러 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내가 그 부담할 수 있는 내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한계를 정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것들은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한 채 가진 분들인데 이제 한 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별로는 서울에 있었으면은 좀 올랐을 거고 아파트는 올랐을 거고 외곽이면은 지금 뭐 안 올랐고 이런 상황이겠지만은 이런 분들은 이 이제 내 주택이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그래 지금이 상승장이니까 한번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서 한번 키워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편한 방법이 내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돈을 가지고 또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가는 방법. 근데 아무래도 상승기에는 1주택보다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둘 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이런 방법이 가능할 거고요. 또 조금 더 알뜰하게 또는 뭐 더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 집 한 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앵커 삼아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 채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런 방법도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은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는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집을 살 여력이 되는데 안 사고 있는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아예 뭐 집을 살 엄두도 못 내는 무주택자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종잣돈이 없는 무주택자는 일단 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기보다는 좀 더 저축을 하고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게 전세 자금이 되든 어떤 자금이 되든 돈을 키워나가는 게 우선이고요. 문제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안 사는 분들이 또 많아요.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은 본인이 사기에는 조금 돈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맞벌이하고 전문직 종사자고 이러면은 통장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강남에 어디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올라버렸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조금 돈을 모으고 나니까 그 모으는 속도보다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어디에서 올려 있냐면은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뭐 신혼 희망 타운이라든가 이런
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인기 지역의 청약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면서 기다리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량이 나오는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예.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곳들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이 정도면 토지 보상 수용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4, 5년 후쯤에 삽을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본 그 정도는 걸리겠죠. 그러면 사실 4, 5년 후라면 그때는 주택 공급이 크게 필요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계 경기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 대체로 보면 한 8, 9년 오르고 8, 9년 침체되고 이 정도거든요. 뭐 2015년부터 시작됐다면은 4, 5년 후면 사실은 뭐 그렇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또 공급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미스매치가 예.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1기 신도시만 빼고 2기 신도시 지금 계속 실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저희가. 네, 타이밍이 안 예, 맞아요. 뭐 타이밍이 안 검단이라든가 맞죠. 예. 뭐 옥정이라든가 동탄도 보면 양주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막상 공급을 할 때 보니까 경기가 죽어가지고 예. 택지가 안 팔리는 그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돼 있는 분들은 눈높이를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요. 계속 얘기했죠. 지역과 상품에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려운가 우리는 봐요. 눈을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보려는 심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도망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쫓아가니까 막 청약으로 가고 예. 그런 어떤 상향 욕구를 좀 더 낮춰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저희도 상품을 그냥 일반 공산품을 사도 제일 좋은 걸 보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유가 100가지쯤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특히나 내 재산을 불리고 내 노후에 관련된 거니까 곽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지나고 나면 다 맞는 다 맞는 이야기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디스카운트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동네, 익숙한 동네는 자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잘 모르는 동네에 가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폭을 좀 넓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자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입지를 가졌다는 거는 뭐 크게 보면은 뭐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든가 뭐 또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또 택지개발지구처럼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좋아지는 곳 이런 곳들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인서울에만 계속 인서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은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세력권, 교통권 뭐 이런 거.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고요. 또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작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작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집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당분간은. 보면은 그 많이 공급하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예. 지금 많이 공급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그 원룸, 투룸 같은 게 많이 공급돼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요즘 또 뭐 숙박시설, 생활용 숙박시설도 나오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다 이렇게 원룸, 투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10평대 아파트다 그러면은 좀 더 크게 20평대면 30평대 이렇게 좀 키워나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저는 같습니다. 곽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만약에 정부한테 제가 열려 있다면 그 우리가 BC라고 보통 경제 편익성 조사를 해서 1이 넘지 않으면 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따지는데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대도 않는 지역을 만약 어거지로 이렇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이나 기존의 공급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던 지역 그런데 뭐 의정부라든지 그 BC라는 이름으로
GTX 공급이 지금 바로바로 진행 안 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국민 세금을 거기다 넣어서 지금 이기 신도시에 예정했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또는 지연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국민 세금으로 엄한 데 쓰지 말고 보상하는데 이렇게 문제 만들지 말고 저는 BC가 좀 안 되더라도 그 이기 신도시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들을 그런 교통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가 무슨 뭐 대놓고 그 뭐 인기에 영합해서 뭐를 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예. 그런 건 정부가 꾸준히 그냥 진행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내 집도 아닌데 남의 집값이 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사 글로 가가지고 누구 맞아요. 집값이 뛰었다 하면은 그게 그냥 대서특필이 되고 모두 거기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졸라서 빨리 집값을 다운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그런 거 하는 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뭐 좋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뿐이 없고요. 공급 대책은 계속 나오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가 아니고 또 이제 더 좋은 주거 형태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택지 공급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부인했었잖아요. 처음에 정부 들을 때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우리나라 39만 호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2분위 해갖고 7만 호에서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공급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 아니요, 필요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좋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날입니다. 부동산 자산 키위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일단 다주택자 분들은 그 세금이 나왔을 때 종부세 냈을 때 내가 소득이 그 세금을 내고도 부담하고도 충분한지를 따져보시고 그 임계점을 잘 찾으셔서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그냥 개인주택을 놔두는 게 좋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로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로 하시는 게 좋고요. 1주택자들 중에서 뭐 일시제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두 가지 방법 정도를 택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 규제가 좀 강화되긴 했어도 일시적 1주택을 해서 두 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나는 아예 이럴 참에 좀 리스키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분들은 아예 다주택자 뭐 임대사업자가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늘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정부 대책에 또는 인기 분양지역에 귀를 쫑긋 하신 건 너무도 당연한데 그게 이제 미스매치가 자꾸 되다 보니까 쫓아가는 사람과 도망가는 집값과의 괴리가 계속 생기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자꾸 생기고 이러지 마시고 늘 저희 이제 곽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던 지역과 종목을 조금 디스카운트 하셔갖고 내 수준에 맞는 요즘 교통 얼마 환승이라는 이름은 얼마 잘 됩니까? 꼭 인기 있다고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뭐 교통망이 환승 인터체인지 되는 좋은 지역에 들어가시면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추석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곽창석 대표님과 부동산 자산 키우기 다뤄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여기 카메라 찍는 감독님이 가을이 없어졌다고 아까 방송 촬영 전에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럴 때 아침 저녁이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곽 대표님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